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여자 배구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동안 이름만으로도 팬들의 기대를 모아왔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왜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여자 배구계는 그 어느 때보다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동안 제도라는 벽에 막혀 한국 무대를 밟지 못했던 해외 동포 선수들이 드디어 V리그의 문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오랫동안 왜 실력은 충분한데 국적 문제로 뛰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던져왔고, 구단들 역시 전력 보강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그 모든 불만과 아쉬움을 뒤집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변화의 상징이 바로 오드리 박입니다. 미국 NCAA 무대에서 이미 실력을 증명한 세터,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선수. 그녀의 이름이 다시 한국 배구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도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한국에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터 한 명의 합류가 팀 전술을 바꾸고 리그 전체의 흐름을 바꾸며 나아가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드리 박이라는 이름은 상징이 됩니다. 왜 그녀가 수년 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다시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드리 박이 어떤 선수인지, 왜 그녀가 한국 무대에 서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한국 여자 배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드리 박이라는 이름이 한국 여자 배구 팬들에게 처음부터 낯설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 동포 선수들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세터로 평가받으며 꾸준히 언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국계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 경기력과 성장 과정 자체가 한국 배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형의 세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박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 새 한국계 선수로 어릴 때부터 미국식 엘리트 배구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세터라는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경기 운영 능력, 빠른 판단력, 전술 이해도는 미국 대학 배구 시스템이 가장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한 백어택 활용 능력과 안정적인 토스 메커니즘을 몸에 익혔고, 이는 곧 경기 전체를 읽는 시야로 이어졌습니다. 신체 조건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180cm에 가까운 키는 한국 여자 배구 세터 평균을 분명히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키는 단순히 블로킹 높이에서의 이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트 앞에서의 시야 확보, 빠른 토스 각도 조절, 그리고 상대 블로커를 속이는 페이크 동작까지 현대 배구에서 세터에게 요구되는 모든 요소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조건이 됩니다. UCLA에서 주전 세터로 활약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큽니다. 미국 대학 배구는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구조이며 단순히 재능만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모두 검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드리 박은 그 조건을 충족하며 팀의 공격 흐름을 책임졌고, 이는 한국 배구 팬들 사이에서 그녀를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즉시 전력감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랫동안 한국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이라는 제도적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V리그 신인 드래프트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만을 대상으로 했고, 해외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참가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드리 박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고, 이중국적이나 특별기화와 같은 방법도 알아봤지만 현실적인 행정 절차와 법적 제한 앞에서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눈물을 삼킨 채 미국 리그로 향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또 한 명의 재능 있는 선수를 제도 때문에 놓쳤다는 아쉬움을 남겨야 했고, 구단들 역시 세터 자원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드리 박은 더 이상 단순한 선수 개인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 시스템의 한계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변화가 왜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지가 드러납니다. 과거에 막혔던 길, 실력과 상관없이
닫혀 있었던 문, 그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드리 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문이 다시 열리면서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결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은 KOVO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신인 드래프트 규정이 수정되면서 해외 국적을 보유한 동포 선수들에게도 처음으로 제도적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정 완화가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의 인재풀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래프트에 지명될 경우 해당 선수는 외국인 선수가 아닌 국내 선수와 동일한 신분으로 리그에 등록됩니다. 연봉 상한, 출전 제한, 보유 쿼터 모두 국내 선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 유예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수에게 충분한 시간과 선택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즉, 당장 국적을 바꾸지 않아도 실력으로 리그에 먼저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 규정을 오드리 박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조건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국계 부모를 둔 해외 출생 선수라는 점, 이미 성인 선수로서 국제 무대와 대학 리그에서 검증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 무대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까지 모든 요소가 규정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과거에는 국적이 실력보다 먼저였지만 이제는 실력이 먼저 평가받고 국적은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제도가 선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성장 경로를 설계해주는 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정 개정은 단순히 한 시즌의 이슈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리그의 방향성을 좌우할 기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단들의 반응 역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터 자원이 부족한 팀들은 거의 동시에 같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장신 세터, 미국식 트레이닝을 받은 경기 운영 능력, 빠른 공격 전개에 익숙한 토스 스타일, 이 모든 요소를 한 번에 갖춘 선수는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규정이 발표되자마자 오드리 박이 사실상 최상위 지명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드리 박의 V리그 진출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라섰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고 조건은 맞아떨어졌으며 리그 환경 역시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실제로 드래프트 테이블 위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다음 단계의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드리 박이 실제로 신인 드래프트에 이름을 올린다면 그 순간부터 V리그의 균형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세터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의 중심축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터는 공격수보다 교체가 훨씬 어렵고 한 시즌의 성패를 좌우하는 포지션입니다. 현재 한국 여자 배구는 세터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공격수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볼 배급의 질에 따라 팀 공격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환경에서 장신 세터의 등장은 곧 전술 선택지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드리 박은 네트 위에서의 시야가 넓고 블로킹 참여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빠른 템포 속에서도 토스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녀가 합류하는 팀은 가장 먼저 공격 패턴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 속공과 백어택 활용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윙 스파이커에게 요구되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는 특정 공격수에게 집중되던 공격 구조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 블로킹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경기 운영 방식입니다. 미국 대학 배구에서 성장한 세터들은 상황 판단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 배치를 읽는 데 익숙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인 이점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연패에 빠진 팀, 리듬을 잃은 팀일수록 이런 유형의 세터 한 명이 가져오는 효과는 배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순번을 가진 구단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이 오갑니다. 오드리 박이 나온다면 포기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답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현재 리그 환경에서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장신 세터를 외면할 구단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단순한 상위 지명 후보가 아니라 지명 순번 자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드리 박의 행선지에 따라 리그 판도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중위권 팀이 그녀를 얻는다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이 되고, 하위권 팀이라면 팀 리빌딩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녀는 어느 팀을 강하게 만드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경쟁 구조를 재편하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이번 규정 변화가 단지 오드리 박 한 명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시작점일 뿐이며 이 변화가 불러올 또 다른 파장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름으로 향했습니다. 흥국생명의 핵심 전력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 레베카 라셈입니다. 오드리 박이 제도의 문을 통과하는 상징이라면 레베카는 그 문 바깥에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팬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렇다면 레베카 역시 국내 선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규정만 놓고 보면 레베카는 이번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새 규정의 핵심 조건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레베카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졌던 가족은 조부모 세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레베카의 가족이 이미 한국 국적 취득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팬들의 기대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행정 절차를 검토한 단계까지 간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레베카의 귀화 가능성은 추측이 아니라 준비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레베카 본인 역시 한국 무대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내왔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국적 문제를 단순한 계약 조건이 아닌 커리어의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런 태도는 구단과 리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레베카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귀화라는 단어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검토 가능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동포 선수들에게 길이 열렸다는 사실은 레베카 사례를 더 이상 예외로만 보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향후 레베카의 가족 중 직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녀의 신분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쿼터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내 선수로 등록될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표팀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는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오드리 박과 레베카는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바로 이번 규정 변화가 없었다면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리그 전체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V리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한두 명의 선수 이야기로 축소하기 어렵습니다. 오드리 박과 레베카를 둘러싼 논의는 결국 한국 여자 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단기적인 전력 보강을 넘어 리그의 구조와 철학 자체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여자 배구는 국내 선수 수급 문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풀은 제한적이었고 특정 포지션, 특히 세터와 미들 블로커에서는 선택지가 지나치게 좁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성장한 동포 선수들은 늘 가능성으로만 언급될 뿐 실제 리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경계를 처음으로 허문 사례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가장 큰 효과는 인재풀의 확장입니다. NCAA와 해외 프로리그에서 경쟁을 경험한 선수들이 국내 선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입되면서 리그 전체의 경기 속도와 전술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상향됩니다. 이는 단순히 몇 팀이 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리그 평균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파장은 큽니다. 해외 동포 선수들의 합류는 팬층의 확대와 직결됩니다. 국내 팬뿐 아니라 해외 교포 사회, 국제 배구 팬들의 관심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리그에
노출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중계권, 스폰서십, 구단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메시지입니다. 실력이 있다면 출신과 국적의 벽을 넘어 도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리그가 공식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서 배구를 배웠느냐보다 어떤 경쟁력을 갖추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오드리 박이 실제로 드래프트에 참여할지, 레베카의 귀화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리그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은 열렸고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여자 배구는 더 넓은 무대와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성공적인 진화로 이어질지 혹은 또 다른 과제를 남기게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훗날 돌아봤을 때 한국 여자 배구의 방향이 바뀐 시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